그러면 이어서 두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패널 토의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앞에서 쭉 저희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못 드렸던 질문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면 발표자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가볍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 옥테인 22 행사에서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 초대장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텐데 옥타의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가 로고를 바꾼다는 건 이게 되게 가벼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우리 회사의 방향성을 바꿀 거야 라는 형태로 뭔가 좀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좀 그런 각오로 이렇게 로고를 이제 바꾸긴 합니다. 근데 요번에 바뀌었는데 문구는 이제 그대로인데 색상이 검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앞에 무슨 무늬가 생겼어요. 네. 좀 되게 기하학적인 그런 이제 문양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브랜드를 바꾸게 된 건가요? 그거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긴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라 저희가 네. 이제 뭐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세션을 하면 이것만으로도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진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그렇게 간단하게 굉장히 심오하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심오합니다. 근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옥타가 예전에 저희가 아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그란 원이었어요. 네, 네, 단순한 동그란 원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좀 기하학적인 무늬로 바뀌었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그러니까요. 그 각각의 기하학적 무늬의 그 하나의 그 라인들이 네. 전부 다 별도의 커스터머 스토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이게 사실은 3차원적인 로고를 위에서 바라본 형태예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또 저희가 보시면은 줄이 하나의 획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네. 변들을 보면은 네. 짧은 것과 긴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3차원적으로 보면은 네. 여기 짧은 게 좀 위에 올라가 있는 스토리고 밑에는 우와. 좀 더 긴 스토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 옥타가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의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들에 대해서 네. 포괄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컨셉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앞에서도 정말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기능들이 옥타가 이렇게 보다가 우리 요거 추가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피드백 위주로 지금 기능들을 다 이렇게 추가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미래에도 앞으로 우리의 어떤 방향성은 계속 고객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거야.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 너네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 추가해 나가면은 우리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겠다라는 네, 그렇죠. 거네요. 뭐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런 고객의 피드백을 계속 귀담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거의 모든 형태의 고객의 유즈 케이스를 커버를 하겠다라는가 네. 동시에 네. 그것들을 저희가 리드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고객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는 거를 그냥 하나하나 맞춰주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바라보는 아이덴티티의 방향성에 얼라인 해가지고 네. 이러한 고객 유즈 케이스들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그렇죠. 아이덴티티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네. 구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들이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야. 저희 로고에 이렇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1년 동안에 지난 2022년 1년 네. 동안을 보면 거의 평균이 아니라 신규 고객 수가 거의 2,000여 고객이 넘어요. 와. 그럼 한번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하루에 막 몇 개예요 이게? 이게 야. 옥타의 이제 이게 가장 이제 빨리 고객이 이제 어답션을 네. 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네네. 옥타가 그만큼 그걸 받쳐준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야. 예. 그래서 하루에- 그거에 대한 뭐 상징성의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포함이 돼서 네. 이런 로고들이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야. 그런 옥테인 행사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 내부 임직원들을 위한 행사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요? 옥테인은 이제 저희 고객사들과 아. 파트너사들, 예, 저희 전체 옥타 커뮤니티를 위한 네.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런 큰 행사에서 우리의 방향성은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딱 천명을 한 그런 거고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고. 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후발주자들은 되게 심플할 것 같아요. 그냥 옥타가 어쨌든 고객의 니즈 다 이렇게 수용해서 발전시키고 있으니까 저런 것들만 그냥 잘 따라해도 그냥 자기네들의 기능 업그레이드 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은 저희는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랑 유사한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뭐 그런 거죠. 저희보다 싼 가격에
저희의 그러니까 한 그들의- 절반 정도의 네. 기능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후발주자는 네, 네. 어쩔 수 없이 그게 제일 큰 경쟁력인데, 근데 어쨌든 보통 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데들의 약간 좀 하향세 계기가 되는 게 고객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만의 그런 자존심을 세워서 야 너네 우리 이렇게 가는데 너네가 따라와야지 감히 어디 막 그런 약간 고자세에 올라갔을 때 선두에 있는 업체들이 슬슬 이렇게 내려오고 네. 후발주자들이 그럼 우리는 이제 좀 더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라면서 그들의 약점을 보강해가면서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그럴 여지가 없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 고객의 의견을 수용하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저희가 옥타 아이디어스라는 웹페이지가 있는데 네. 저희 로드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많은 기능들 이게 어느 것이 먼저 더 투자를 받아야 되느냐를 결정할 때 있어서 네. 거기 아이디어스에 얼마나 이제 의견이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보트가 얼마나 되어 있고 투표가 얼마나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가는 방향성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포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서포트 팀만 인게이지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엔지니어링 팀하고 프로덕트 팀이 같이 인게이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고객의 특정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회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되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거를 누구든지 옥타 직원이면은 그걸 이제 고객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야. 뭐 누가 됐건 간에 다 업로드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프로덕트 팀들이 리뷰하는 시간을 계속 거칩니다. 이게 365일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그렇게 많은 기능들이 계속 또 추가가 되고 앞으로도 또 개발될 거고 네, 그런 대단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어쨌든 이번 행사 그리고 오늘 이제 주셨던 내용의 핵심은 진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옥타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WIC 하나, CIC 하나 이렇게만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형태로 딱 이렇게 뭔가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에도 보면은 아까 WIC 같은 경우에는 옥타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셨던 분들이 뭐 그거네 그냥 옥타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제대로 들었던 CIC는 되게 생소하실 것 같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그 어스제로라는 솔루션을 인수해서 이런 식으로 재포지셔닝이 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한 어떤 좀 큰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두 가지 핵심으로 이렇게 딱 교통 정리를 하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야라고 정리를 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일단 시작은 똑같습니다.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니즈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바라보는 이제 고객의 네. 뷰가 인플로이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는 플랫폼과 커스터머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는 플랫폼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서로 분리돼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네. 이 전 세계의 이제 니즈라고 파악을 저희가 했고요. 네. 물론 이제 옥타도 오스제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쭉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얘기해드린 뭐 CX에 대한 고객의 네. 플랜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보다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들의 포커싱하는 쪽으로 보다 더 빨리 그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네이블 할 수 있는 네. 영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옥타도 이제 두 개의 플랫폼으로 이거를 쭉 비즈니스를 영원하고 저희가 서포트할 수 있는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켓도 그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개념에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다고 서두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장사분이 네, 거기에 조금 더 하자면은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WIC나 CIC 같은 경우에 관리하는 주체도 같은 회사에서 다른 주체예요. 그러니까 WIC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부의 IT 어드민들이 관리를 하고 네. CIC 같은 경우에는 개발팀에서 인증 모듈을 담당하는 팀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팀이나 마케팅 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체도 다르고 그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면서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엔드 유저도 달라요. 이건 내부 사용자들이고 그러겠죠. 네. 이거는 이 기업의 이제 네. 외부 고객들이고 그래서 이런 니즈들이 서로 다 달라요. 그 니즈들이 그 어떤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니즈들에 맞게 플랫폼이 더 발전되어 가는 게 맞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저희가 어스지로를 인수하고 WIC, CIC 체제로 가면서 저희가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CIC 같은 경우에는 WIC에서 요구되었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로드맵에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WIC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CIC에서 갖고 있던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플렉시빌리티 같은 것들이 저희 쪽 로드맵에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던 두 플랫폼 회사가 만남으로써 서로가 그냥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각각의 프로덕트의 장점들이 서로의 프로덕트에 지금 흡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팀이 돼가지고 이 플랫폼이 점점 더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게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 저희는 이제 내부 직원들 입장에서 이번 로드맵을 보면서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오늘 아침에 또 발표를 한 내용인데 네. 지금 CIC하고 WIC를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이미 다 결정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CIC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 인플로이 정보는 WIC. 네. 근데 WIC에 있는 인플로이가 네. CIC 서비스를 또 관리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영역을 네, 또 맞아요.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어. 그 WIC하고 또 CIC를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다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니즈가 있지만 네. 뭔가 거기서 또 공통적인 요소도 있고 서로 다른 요소를 이제 각각의 그 프로덕트 기반에서 이제 좀 더 개선하고 이제 이쪽에서 없었던 거를 이쪽에서 배워와가지고 접목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계속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원화해서 가는 거는 되게 이제 바람직한 전략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용자층도 다르고 관리 주체도 다르니까 이거를 하나로 놓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이원화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원화해 가면서도 어쨌든 주체 그 관리 대상이 다를 뿐이지 아이덴티티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동일한 목적이니까 그 하나의 목표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공통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또 하나로 합쳐지고 네. 근데 그래서 또 이렇게 서로 함께 발전을 해 나가니까 경쟁력은 계속 또 좋아질 거고 그런 걸 또 내부에서 이렇게 많이 느끼시고 계시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개인적으로 오늘 WIC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IC 이렇게 들으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커머스 쪽에 관심이 이제 되게 많고 사용하는 커머스에 관련된 앱도 되게 많은데 그들이 주장하는 개인화라는 거는 일단은 거기에 등록을 한 다음에 일정 부분 뭔가 활동을 하잖아요. 네. 구매가 됐든 뭐 제품을 둘러봤든 그 이후에 뭔가 나한테 뭐 이런 제품은 어떠세요라고 뭐 메일을 보내거나 그게 아니면은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제품은 어떠세요라고 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많이 구매했던 사람들의 그 뭐 봤던 제품들을 밑에 보여주거나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들어보면은 로그인하는 순간부터 나한테 보여지는 화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내에 모 커머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그 앱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맨 처음에 이거를 구매했을 때는 예를 들어 5만 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6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제품을 자주 구매하니까 왠지 이 사람은 가격을 올려도 앞으로 구매할 것 같아. 그래서 비싸게 파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5만 원에 보이는 거예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매 패턴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거니까 가격 조금 올려도 구매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되게 개인화를 잘 하고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희 와이프가 매우 많은 구매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이제는 로그인하는 순간부터 달라져서 무조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덴티라고 하는 게 기업이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요구사항으로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정진용이라는 데이터가 CRM A에도 있고 B도 있고 C라고 있는 거죠. 고객이 또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드는 아이디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말로 정진용의 데이터가 어떤 건지 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 로그인 아이디가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유니크한 출발하는 값이니까. 겁니다. 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진용이가 정말 이 사람이 예전에 정진용이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유저 비헤이비어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확한 싱글 아이디를 CRM에 전달을 해서 네.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기록했던 백데이터를 게더링을 해서 네. 이제 실질적으로 마케팅 프로그램을 돌리는 백엔드에다가 정보를 주는 거죠. 로그인 시에. 그러니까 보다 더 빨리 활성화가 돼서 개인화를 네. 보다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네. 니즈를 고객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뭐 커머스에서 말하는 그런 개인화가 무슨 보면은 그 사람만을 위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과 유사한 맞습니다. 행동을 예, 했었던 맞습니다. 사람들을 예. 하나의 페르소나를 놓고 그 유사한 페르소나한테
맞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진짜 정말 개개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그 뭐 쇼핑몰이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 시간대별로 판매가 많이 되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지역의 특정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사는 제품도 네.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로그인 시에 디텍팅을 해가지고 네. CRM 쪽에 전달을 하는 거죠. 아,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내에 이런 CIC 기능을 활용하는 커머스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마 사례가 좀 있는 걸로 저희가 한국은 이제 장상분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네. 뭐 고객이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지금 현재 네. 이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커머스 쪽은 아니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B2B 쪽에 실제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스지로 쪽이었을 때 네네네. 옥타는 한국에 프레젠스가 좀 있었어요. 그 음. 전에도. 근데 어스지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뭐 직원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어가지고 네. 어스지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합병되고 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트랜잭션이 전부 다 끝난 다음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프로덕션까지 간 사례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나 있습니다. B2B로 현재 프로덕션까지 가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스지로를 그러니까 CIC를 네네네. 베이스로 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스가 한국에도 있어요. 아, 네. 네. 아, 빨리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커머스 쪽에서 좀 연락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커머스에 진짜 정말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의 인증 모듈을 바꾼다는 건 너무도 리스키한 액션이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이미 어스지로가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쓰고 검증이 돼 있다라고 이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바로 가능하긴 하지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 좋은 거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나 더 새로 런칭을 하고 싶다. 아,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니까요. 바로 적용해서 바로 네. 쓰시면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우리가 한 번에 다 마이그레이션을 그거는 뭐 저희도 부담스럽고 그렇죠. 저희도 부담스럽고 한 일이니까 그렇죠. 신규 서비스를 새로 런칭하실 때는 네. 인증 모듈을 처음부터 빌드하지 마시고 네. 네, 이거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고투마켓으로 가자라는 네. 컨셉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까 저 상무님께서 CIC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뭐 예를 들어 호텔 쪽이라면 그 호텔에서도 어떤 그 고객의 어떤 로얄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추가적인 신규 사업들을 하잖아요. 뭐 국내에도 뭐 놀자 뭐 어디 어때 뭐 이런 회사에서 그냥 그런 어떤 숙박만 이제 안 하잖아요. 뭐 놀이 쪽, 그쵸. 뭐 어트랙션 쪽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렇게 확장해 나갈 때 그 서비스에 이거를 적용을 해봐서 한번 괜찮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전체 서비스로 그렇죠. 이렇게 네, 가는 맞습니다. 형태로 가면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렇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아,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네. 워크숍을 한 고객이 딱 아. 그 케이스입니다. 야. 호텔을 쭉 이제 다녔던 회원들이 네. 뭐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몇만 점이 쌓였어요. 네. 이 포인트를 잘 게더링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그 쇼핑몰 사이트 그러니까요. 쓸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쪽에 접목을 해서 네. 그러면 이 로열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를 알아야 되고 네. 이미 CRM에 있지만 CRM에 너무나 많은 아이디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콘솔리데이트해서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네. 그래서 이제 쇼핑몰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 사람의 그 포인트를 쇼핑몰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네.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쭉 만드는 게 어. 이런 것들이 보다도 예전엔 다 그걸 개발을 해야 된다는 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그냥 사스 형태로 가져다 쓰니까 네. 그냥 저희는 그냥 API 레디 음.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API만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딱 이해를 하고 네. 맞네요. 네네. 그래서 몇 주 안에 그냥 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대기업들이 복지몰을 되게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복지몰을 보면은 그냥 일괄적으로 복지 포인트 얼마 주고 그 복지몰에 가서 사야 되는데 그 쇼핑몰 수준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런 쇼핑몰들과 비교하면 정말 수준이 떨어져요. 그런 데에 이런 게 적용이 되면 와 우주에서 대단한데? 그렇죠. 그런 뭔가 좀 이렇게 복지몰의 어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냥 드는 생각인데 저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항공 마일리지 되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항공 마일리지 맨날 뭐 좌석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딱히 쓸 데가 없습니다. 그 마일리지 모아다가 뭐 쇼핑몰이랑 예를 들어 연동을 했어요. 그럴 때 그 항공사의 그 커스터머 정보를 가져다가 쇼핑몰에 적용하면은 그 쇼핑몰은 진짜 되게 혁신적인 쇼핑몰이 될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죠. 예. 네. 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전하면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겠네요. 국내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지금 상무님께서 담당을 하시는 건데 호주에 계시다고 한국에 출장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저희가 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WIC를 하고 상무님이 CIC를 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발표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제가 그러니까- 오해했군요. 네, 저희가 회사가 합치면서 또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나는 옥타야, 너는 어스지로야 이게 아니에요. 오. 모든 세일즈가 네. 옥타를 그러니까 CIC를 팔 수 있어야 되고 WIC를 팔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네. 저희 솔루션 엔지니어들도 내가 옥타의 WIC 엔지니어가 아니고 아 네. 내가 옥타의 CIC 엔지니어가 아니고 저희는 네. 옥타의 엔지니어예요. 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WIC와 CIC를 네. 동일하게 서포트하고 네. POC를 하고 뭐 데모를 하고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일을 좀 나눠야 되니까 편의상 이렇게 나눈 아, 거지. 우리가 그러면 다음번 세션에는 예, 거꾸로. 네, 거꾸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거꾸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네, 저희 상무님이 그 사실 WIC 쪽에서 그 아이덴티티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뭐 그 온프렘 관련해 가지고 좀 복잡한 구조에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보다 설명을 훨씬 더 잘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네. 이렇게 아, 서로 네. 익스체인지가 가능한 네. 상태. 엑스체인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괜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옥타를 사용하는 그런 국내에 제가 이제 느껴본 바로는 옥타 하려면 클라우드 아니면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오해를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이제 CIC 후반부에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온프레미스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기업들은 국내에도 아직도 무지하게 많다고 하고 뭐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는 뭐 클라우드로 진짜 많이 갔다고 하는데 제가 저희 회원분들이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실제 이제 만나서 여쭤보면은 아직도 가상화로도 안 간 고객들도 무지 많으시대요. 그래서 진짜 국내는 아직도 먼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옥타가 좀 더 많이 퍼지려면은 옥타는 클라우드로 완벽하게 지원을 하나, 뭐 향후에 뭐 컨테이너 이런 것도 지원을 할 거지만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도 완벽하게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뭔가 메시지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 그냥 온프레미스에서만 머물러 있는 고객들 중에서 옥타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펙에도 특히 인도 고객들은 네. 클라우드로 가는 율이 뭐 빠르신 분들은 빠르지만 아직도 늦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사스 네. 5365. 네네. 5365만 쓰고 있는데 나머지 90%는 온프라미스예요. 네, 그러니까요. 내가 옥타 써도 돼?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네네네. 답은 예스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더 놀란 거는 뭐냐면 한 네. 4개월 전에 인도에 있는 좀 큰 고객사인데 네. 거기서 RFP가 새로 나왔어요. 네. 한 600개가 넘는데 질문이. 와. 거기서 제가 딱 요구사항이 나온 것 중에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뭐 기본적으로 한 800개 앱이 있다. 네. 이거를 오. 지금 현재 온프라미스 솔루션을 쓰고 있다. 네. 이거를 1년 내에 마이그레이션 해달라. 클라우드로요? 네. 와. 이거 요구사항인 거예요. 너무 20년 전에는 이런 네.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요. 네. 온프라미스의 SSO가 가장 속도 내가지고 디플로이 한 사례가 국내에 제가 경험한 거는 128개를 10개월에 한 겁니다. 야, 근데 지금 800개를 800개를 1년 안에 마이그레이션 해달라. 네. 근데 클라우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와. 그래서 고객의 니즈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800개가 거의 90% 이상이 온프라미스예요. 야.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고객의 상황, 뭐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변했다. 네. 20년이 지나면.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옥타 쓰려면 뭐 사스도 많이 써야 되고 우리의 기본 인프라는 클라우드에 되고 그래야지만 옥타를 사용할 수 있다더라가 아닙니다. 그냥 온프레미스에 머물러 계셔도 옥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좀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에서 옥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번에 정말 대대적으로 변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솔루션 벤더에서 그렇게 많이 변화하면은 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우리도 뭐 좀 그러면은 뭔가 추가적으로 뭐 커스텀을 하던가 뭔가 개발을 하던가 해서 우리도 저 변화에 뭔가 좀 발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또 옥타 직원분들이랑 협력해서 뭔가를 좀 변화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WIC 쪽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저희가 OI 업그레이드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국 고객들은 최근에 이제 온보딩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대부분 OI 환경이시긴 합니다. OI 환경이시긴 한데 옛날 버전의 엔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최근 버전의 엔진. 최근 버전. 그러니까 몇몇 고객들은 지금 클래식 버전 쓰고 네네네. 계신 분들도 네. 계시고 일단은 그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된 고객사분들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네. 예, 그게 첫 번째고 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실 이제 패스워드리스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뭐 제가 저쪽에 앉아 있을 때 막 질문 같은 것들 나왔는데 네. 이게 또 보안 규정이랑 이런 것들도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네. 패스워드가 옵셔널한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건 옥타에선 가능한데 저희 그 보안 그 인증 심사의 규정상 패스워드는 뭐 며칠 주기로 바꿔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패스워드를 그거는- 갖고 있어야 돼요 사용자가. 무조건.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왜냐면 변경을 해야 되니까. 네. 없다는 건 억셉트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패스워드는 이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네.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고 있는 패스워드가 이런 규정에 맞춰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맞춰서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트리거 하나 이렇게 열면 쓸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옥타 어드민에 가시면 피처를 끄고 키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처음에 저희가 출시를 하면 네. 저희 사상이 피처를 출시하는 게 끝이 아니다. 피처를 출시하고 그 출시된 피처의 내용이 고객들이 만족을 해야 개발이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기능이 완성도가 완전히 완성이 된 경우에도 바로 모든 사람들한테 바로 디플로이하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그래서 이네이블 선택해서 시키고. 이네이블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눈여겨 보세요. 원하시던 기능들이 지금 이미 거기 들어가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네요. 보시면 네.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뭐 그룹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UI가 적용이 됐는데 네. 그게 아직 뭐 이 상태다 그러면 트리거해서 쓰시고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시면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옥타 도입하시면 많은 고객들이 그때 딱 그 기능만 기준으로 계속 사용하시잖아요. 사실 사용을 맞아요. 하시는데 그런 맞아요. 것들도 이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좀 보시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다음 세션에 그런 것들 좀 설명. 예, 맞아요.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최근에 왜- 나온 네. 기능들. 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뭔가 어쨌든 이건 벤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고도화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고도화가 됐을 때 많은 그 기업들이 그랬어요. 자, 이렇게 우리 변했습니다. 이제 차차 고객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백그라운드에서 이미 다 업데이트가 이미 다 됐어요. 그럼요. 확정된 기능들이 됐고 그냥 사용자는 그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들어가다가 좀 이렇게 보시고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네라는 걸 인지하신 상태에서 버튼 하나 딱 클릭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됐으니까 마무리할 겸 네. 올해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2년도 진짜 시간 정말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 옥타의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소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그냥 짧게 남겨주시면서 그냥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후배기 때문에 상상님 선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후배가 먼저 하고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을 하는데 네. 저는 정확하게 오늘이 이제 13일인가요? 네. 정확하게 오늘 날짜로 제가 옥타에 들어온 지 1년이 됐고 네. 거의 한 19년을 다른 IDM만 하다가 네. 이제 1년 차 옥타가 되면서 1년 동안 생각을 해보면 네.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냥 확 지나간 것 같고요. 1년이 네. 거의 한 달 정도 지나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1년 동안 만난 고객이 제가 주당 만난 고객이 한 7, 8 고객이 넘습니다. 매주당. 진짜 바쁘셨겠어요. 이게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게 클라우드니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렇죠.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피드백을 받고 네. 거기서 이제 뭐 딜이 클로저가 되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많은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아까 말씀드린 옥타의 새로운 네. 기능들이 네. 나오는 것들의 네. 이런 사이클을 돌아가는 이 회사를 한번 보니까 네. 정말 대단하다. 음. 그래서 1년마다 2,000 고객, 3,000 그러니까요. 고객이 생성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객의 피드백 때문에 음. 우리 회사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 네.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되게 영광스러운 1년을 제가 음. 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님께서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올해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저희가 뒤에가 지금 하나도 안 보이다가 지금 좀 날이 좀 네. 돼가지고 그러네요. 좀 풍경이 좀 좋아졌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이런 날씨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제가 옥타에 네.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옥타에 딱 조인했을 때는 네. 옥타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해 보였어요. 네. 되게 명확하고 옥타가 이제 그 WIC만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의 어떤 체계들 같은 것들이 되게 정리가 좀 된 상태? 그러니까 네. 회사가 업력이 이미 10년이 넘었던 회사니까 네, 네. 그 당시에도. 근데 이제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희가 어스지로를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이 뭐 그냥 스타트업 컴퍼니가 아니라 이 엔터프라이즈로 네, 네, 나가겠다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사실 변화가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거든요. 네. 뭐 저희 그 이기제큐티브 레벨에서의 변화도 굉장히 많았고 네. 많은 분들이 리타이어 하시고 또 새로 들어오시고 뭐 이런 변화들도 많았고 네. 그런 걸 겪으면서 한때는 정말 앞이 뿌였어요. 아, 네. 어스지로를 인수를 했다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막 내부적으로 막 되게 그 막 치열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의 전략은 뭐고 프로덕트 전략은 뭐고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되게 모호한 시기가 좀 있었어요. 아, 그게 요번에 근데 제가 옥테인 22에서 네. 그게 완전히 딱 가시고 지금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말끔한 야, 날씨가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안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인수합병에서 네. 우리가 인수한 회사니까 우리 네. 말대로 해 이것도 아니었고 네, 네, 네. 니네는 뭐 잘 나가는 애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것도 아니었고 네. 저희가 진짜 한 회사로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하고 정리하고 커스터머의 피드백을 받고 네. 한 결과가 저희가 옥테인에서 발표한 전체적인 비전이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들, 필요한 혼란스러움을 겪어서 저희 회사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굉장히 단단한 반석을 마련했다. 네. 이렇게 느끼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옥타 좋은 회사네요. 이렇게 그 회사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다니. 이사님 하이어링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기업의 아이덴티티 관리를 위한 최신 트렌드 그리고 더불어 옥타가 내년에 앞으로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